예,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야에서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런 거치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번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예, 여야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상당히 나오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연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이죠. 30일. 내일 모레 기자회견이 됐든 또는 뭐 다른 형식이 됐든 입장을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사퇴하기보다는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없다. 사실관계 규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과연 중차대한 이 당내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이 앞으로의 개혁 입법을 도덕적 권위에 상당히 좀 기스가 난 그런 원내대표가 과연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적 권위가 많이 손상이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전직 보좌진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쿠팡 고가의 뭐 식사 접대 또 그리고 뭐 칼 뭐 호텔 칼 숙박 문제 등등등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차남. 예. 네. 뭐 예비군 훈련을 뭐 연기를 해라는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계속 정치 쟁점화할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지금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정전 의원 의견 바로 듣고 싶은데요. 우선 이러한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언론들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민주당에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지향성과는 관계없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품격, 그다음에 자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의혹 해소가 30일 내로 말끔히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 다시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사실 확인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이 유권자들이나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연 버티는 것이 김병기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당 전체로 파장이 클 것인지 왜냐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일 것이고요. 단지 이것을 큰 구도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6개월 좀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명청 갈등 해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상당히 이렇게 꿈틀대는 상황에서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내대표의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명청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파장도 또 보는 그런 내부의 뭐라 그럴까요? 동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30일이면. 근데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본인의 부인이라든지 아들 문제까지 나와서 보좌진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갑질을 당했다라고 폭로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떤 정치인들은 단순히 원내대표의 사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와 연동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대한 물밑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이 주변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좀 밝히고 있다, 뭐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밑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 자체는 김병기 현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5명 정도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3명, 박정, 백혜련 그리고 또 한병도 이 3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플러스 현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온주 최고위원까지 총 5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레 물러날 거냐 안 날 거냐. 저는 뭐 물러나든 안 나든 30일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치러진 다음에 또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치러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선거가 있냐면은 하반기 국회의장 또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명청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고 또 만약에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이것 또한 명청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도 명철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세력 분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고위원 보선도 그렇고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있다면 역시나 좀 명청 대결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의 경우는 제3자적 시각인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당대표 경선이 다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때문에 계속 명청 대결 그리고 이미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 때문에 명청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점에서 뜻밖의 지금 원내대표가 흔들리는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뒤숭숭하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년에 당 지도부가 어떤 구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본인의 총선의 어떤 재선과 관련해서 공천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데 이거는 어떤 국가라든지 정책과는 별로 관련 없는 당내 문제입니다. 예. 자, 저희는 그러면 통일교 관련 의혹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30일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 이것도 30일입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본회의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법안이 아니라 야당에서 내놓은 거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 배경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을 좀 강화하고 본인이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 말대로 일단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총론에서는. 근데 강론을 가지고 수사 기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렇죠. 또는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무익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논쟁에 빠지게 되면은 통일교 특검이 늦어지고 그 특검이 늦어짐에 따라 실제로 사실을 확인해서 이러한 어떤 정치권의 종교가 손을 뻗치거나 접근하려는 이 태도 자체를 발본하려 하는 원래의 취지가 굉장히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히 제가 볼 때 거의 그 대한변협은 양쪽에서 그렇게 크게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3자로서 양쪽에서 크게 어떤 비토를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대상은 민주당의 경우는 2022년 이후로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친명계가 별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2022년 이후라고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30일 날 야당의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특검의 수사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 후보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고는 특검법이 처리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힘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뻔히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정치 공세를 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꾸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 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신천지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신천지 의혹은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밀렸거든요. 그런데 대거 신천지 쪽에서 입당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 당원 그래가지고 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개입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사실 드러나면 통일교 유착의 의혹에 넘어서 또 신천지 유착 의혹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진 정교 유착.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의 사유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역공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봉쇄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 한동훈계하고 굉장히 다툼이 심각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좀 당내 분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두 분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검 추천권 또 수사 대상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통일교 특검 간의 유착 의혹에 왜 갑자기 신천지를 끌어들여서 이번 특검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대변인들 목소리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일단 민주당 대변인은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제외하자는 주장이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서로 좀 내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특검을 앞으로 하자는 게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결정적인 배경은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문계기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발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냐?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좋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청경호를 갔다는 그런 의혹이 드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부분도 수사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3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거꾸로 이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잘 알겠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보면은 330일이 걸립니다. 그럼 1년 뒤에 하자는 얘기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좀 당황스러워하고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문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통일교 때문에 특검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 신천지만 합니까? 그 외에도 신천지 외에도 정치권에 접근해서 선을 대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통일교라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통일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크게 자신이 없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민주당 자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교 특검에 더해서 민주당에서는 소위 2차 특검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검이 최장 뭐 170일이 된다고 치면은 결국은 내년 지선까지 이런 특검 전국을 이어가겠다 하는 건데 특검 전국을 이어가되 자당에 유리하게라는 그런 정파적인 이해가 속에 꿈틀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 특검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가면은 이 특검 전국이 민주당에만 유리해야 되는데 통일교에서 돌발 변수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쓱 신천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불리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인식 속에 그걸 집어넣는데 결국 판단은 여론이 하는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여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이 62%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67%가 나온 것으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은 제3자에 의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 숫자 많은 것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치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30일로 조금 전 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문도 낸다고 하고 특검 처리 기간도 하는데 또 30일부터 국회에서는 쿠팡 관련돼서 이틀 동안이나 5개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데 쿠팡 관련이니까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출석하느냐 관심인데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예 그 불출석 사유서 자체를 올렸더라고요. 그 김범석 의장 또 동생인 쿠팡 부사장 또 전 대표 다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예. 무책임한 거죠. 이 쿠팡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결국 소비자 또 국민들의 도움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뭐 3,300만 명이나 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치됐는데 거의 뭐 전체 성인들이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런 상황인데 이 태도를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어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이게 중차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이 전망이 좀 흔들린다라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아니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외 일 때문에 못 온다라는 것은 지금 뭐 국회에서는 이건 뭐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다라고 예.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걸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강하게 나가야 되겠죠.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를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김범석 의장이 응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뭐 깔아뭉개겠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당국에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기업은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례를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쿠팡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김범석 의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네. 또 동생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7살 때 이민 가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모 가수처럼 입국을 금지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겁을 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겁이 나는 그런 어떤 그 대응을 하질 않고 국회가 막 화를 내거든요. 공개를 하고. 네. 근데 국회가 화를 내므로써 국민의 화를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국회도 대신 내주는 거 그 정도에서 자기네들의 목표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우롱했다, 국회를 우롱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김범석 눈 하나 까딱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 쿠팡이 대한민국의 거의 독점적인 이런 플랫폼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럼 무엇 할 것인가. 영업정지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많은 소비자들 탈팡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탈팡이 지금 쿠팡을 움찔하게 만들 정도의 탈팡이 아닙니다. 탈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소비자들은 또 쿠팡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그러면 쿠팡을 당장 제재를 가하면 거기 입점한 중소기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배달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 좀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김범석은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주주들의 소송 사태 그게 더 두려울걸요. 그리고 수백억 그 로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김범석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대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맨날 화만 내고 있으면 그게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정보 노출된 사람들한테.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알겠습니다. 예.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김건희 씨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또 재판에 넘기면서 출범 목적을 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일부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고 또 뭐 편파, 강압 수사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도 좀 있었습니다. 두 분 의견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공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김건희 특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김건희 같은 경우 V0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위에 존재했다, 군림했다. 그래서 V0에서 실제로 뭐 성역처럼 취해법권 지역에 있는 그런 인물처럼 돼 있었는데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도 처벌을 못했고 윤석열 정권 때도 처벌을 못했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검찰이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걸 특검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한 달 만에 구속 기소했다.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깔아 뭉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다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제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매각 매직 비리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통일교, 이 총재, 그리고 권성동 원조 친윤의 실세 이런 사람들 다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아니었다면 누가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여기를 구속시키고 권성동을 구속시켰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불법 주가 조작 의혹의 주인공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 수사 도중에 경기도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해가지고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나선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은 좀 탈로 얘기가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수사가 미진한 그런 부분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 이 특혜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뇌물 사건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181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붙은 특검이고 또 16개인가요?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가장 관심 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특검들 중에 특검이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부끄러운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뭐 공과가 다 있겠지만 특히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이미 지난 8월에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건 쟁점이 아니라고 빼는 그런 그 문제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특검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중기 특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우김 전 국회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